속보, 유인촌 홍명보 감독 자격 없어. 대표팀 새 감독 뽑아야. 유인촌 31일 생방 중 폭탄 발언 파장 대표팀 새 감독 뽑아야.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발할 경우 홍명보 감독도 다시 지원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오늘 기1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홍명보 감독도 여러 가지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면접도 다시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경쟁자와 함께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선임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또 최근 국가대표팀의 좋은 성적이 감독 선임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정 회장이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스포츠의 자율성이 침해될 경우 국제기구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와 관련한 배드민턴 협회 감사 결과는 오는 31일쯤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독서 저변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독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국회 질타받았던 정몽규 회장 너무 현미경으로 보셔서 아쉬움이 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과 관련해 두 차례나 국회 질타를 받았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너무 현미경으로 쳐다봐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좀 있다고 밝혔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연간 시상식 참석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현미경으로 봤다며 크게 보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의 이 발언은 두 차례 국회 출석 이후 이 부분은 설명이 미진했다. 더 설명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너무 세밀하게 접근한 게 아쉬웠다는 취지의 입장인 셈이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된 논란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도 직접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인판티노 회장은 AFC 연간 시상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고 시상식 전날엔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찾아 정 회장 등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정 회장은 인판티노 회장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해하시는 것 같고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도 다 모니터하시는 것 같다면서 여러 가지로 잘 설명을 드렸는데 홍명보 감독 선임에 관해서 피파에서도 많이 보고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기회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몽규 회장은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드린 건 있었다며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다 축구협회 회장 책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달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이어 이달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은 물론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 축구협회 사유화 의혹 등과 관련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3. AFC 어워즈 도대체 무슨 책임? 정몽규 회장의 모호한 답변에 혼란에 빠진 현장. 피파 회장에 무슨 말 했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애매한 답변에 현장은 해석을 하느라 바빴다.
아시아축구연맹은 29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JFC 애뉴얼 어워즈 서울 2023분을 개최했다. AFC 어워즈는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했다. AFC 어워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적을 기준으로 후보를 뽑았고 수상자를 공개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을 비롯해 AFC 각급 인사들, 각국 축구협회장과 임원진들이 평화의 전당을 찾았다. 한준혜, 최영일 부회장 등도 참석을 했고 정몽규 회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정몽규 회장은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대한축구협회 논란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국회로 문제가 넘어가 국정감사에만 2번이나 출석했지만 모호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으며 어떤 의혹도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오후 6시 40분경 레드카펫을 밟은 정몽규 회장은 취재진 인터뷰에 응했다. 정몽규 회장은 전날 인판티노 회장과 만났는데 당시 인판티노 회장은 대한민국은 여자 축구와 유소년 축구를 포함해 축구를 관리, 발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판티노 회장의 발언에 정몽규 회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궁금증을 모았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사태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했고 인판티노 회장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말한 게 맞는지에 대한 추측 속에서 정몽규 회장은 관련해서 입을 열었다. 정몽규 회장은 인판티노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행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평소에 보고도 받으시면서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잘 이해하시는 것 같다. 인판티노 회장께 여러 가지를 잘 설명했다. 감독 선임 논란에 관해서도 잘 설명했다. 피파에서도 인판티노 회장께 보고를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셔서 있는 그대로 또 설명을 했다. 설명을 다 듣고 결국 다 대한민국 축구협회장 책임 아닌가라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답변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았다. 인판티노 회장이 한국 축구계에서 불거진 논란에 관한 부분을 보고받고 이해를 잘한다고 했는데 뒷부분에선 이해를 잘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협회장 책임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정몽규 회장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정몽규 회장의 권한인데 왜 논란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말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몽규 회장은 이후 국정감사에 대해 너무 현미경으로 쳐다본 것 같다고만 하고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떠났다. 정몽규 회장이 간 후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말한 것인지 취재진들 사이에서 토의가 펼쳐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도 참여해 말을 나눴는데 인판티노 회장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신 것 같고 감독 선임 자체가 결국 정몽규 회장의 권한인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의문을 품은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협회장 책임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몽규 회장이 말한 책임을 권한으로 바꾸면 이해가 가나. 과연 인판티노 회장에게 모든 논란과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정확히 말해줬는지 궁금증을 모은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회원협회 부문 플래티늄 부문에 올랐는데 일본 축구협회에 수상을 내줬다. 정몽규 회장은 AFC 어워즈 개최국 공로패를 받고 시상자로 나서며 행사에 임했다. 4. 어수선한 사우디. 잡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60점. 남은 6경기에서 40점을 채워봐야죠.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 54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돌아보면서 절반의 성공이라 자평했다. 중국 원정을 마치고 최근 귀국한 신 감독은 지난 28일 고향 소노 아레나에서 프로농구 시투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바레인전과 중국전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만점을 줄 수도 있었다. 바레인전에선 승점 2점을 도둑 맞았고
중국은 원정이라지만 최소한 무승부는 했어야 했다. 인도네시아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기쁘다고 말했다. 2009년 인도네시아에 부임한 신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1938년 프랑스 대회 이후 첫 월드컵 본선 도전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선 가시밭길을 뚫어야 한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130위인 인도네시아는 3차 예선에서 죽음의 조로 불리는 C조에 배정돼 일본 15위, 과 호주 D14위, 사우디아라비아 59위, 바레인 76위, 중국 92위 등 강호들과 싸우고 있다. 다행히 반환점을 돌기 직전인 10월 3차 예선 3, 4차전까지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1대1무와 호주 0대0무, 바레인 2대2무과 연달아 비긴 뒤 중국 원정에서 1대2로 아깝게 패배하면서 C조 5위를 달리고 있다. 3차 예선은 각 조의 1, 2위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3, 4위는 4차 예선에서 남은 2.5장의 본선 티켓을 다투게 된다. 신 감독은 원래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3차 예선에서 바로 통과하는 것보다는 4차 예선을 통해 좁은 길을 뚫는 것이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렸기에 경기를 치를수록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